안세영 대표팀 업무 프로토콜이 없었다. 조율되면 다시 대표팀을 하고 싶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세영 선수가 계속하여 사실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팀 업무 프로토콜이 없었다. 업무 프로토콜이 뭡니까, 여러분? 프로세스라는 단어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업무의 어떠한 좀 계획적이고 뭔가 점진적인 뭔가 체계를 갖춘 형태가 아니라 대표팀의 업무가 엉망진창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조율되면 다시 대표팀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표팀, 나이 제한, 부상관리 등 전형적으로 나서야 한다. 4주 정도 무릎과 발목 부상이 나아지면 시합에 다시 나설 것이다. 자, 안세영 선수가 직접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밝혔던 이야기,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우선 보면 일본 언론사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통령이 안세영을 응원한다. 구태와 다투는 배드민턴 여왕에 힘을 실어줬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사실 최근 중국에서 귀화를 해라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사실상 귀화할 가능성 매우 낮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올 줄이야.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국제적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내려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본 매체 니칸 스포츠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국민적 사태로 번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안세영 선수가 체육계 체질 개선을 위한 싸움에서 큰 지원군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15살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 안세영 선수가 이 합숙 시절 선배들의 방청소와 빨래, 라켓 수리 등을 강요받았던 거, 여기에 대하여 일본 언론에서도요, 한국 언론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안세영의 이야기로 밝혀진 배드민턴 대표팀의 잘못된 악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관행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체육계 관계자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 이런 얘기가 점진적으로는 나왔었지만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확장된 적은 잘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끌고 왔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가 말한 대표팀의 프로토콜이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선수 치료 관리의 프로토콜이 개선되면 한국을 위해 또다시 뛸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나 쭉 봤더니 이 전문을 좀 읽어보면 안세영 선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팀에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서 굉장히 어수선했다.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 또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싶다. 젊은 선수들을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자 했던 대통령 축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또한 배드민턴 협회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나한테 바로 조사위로 와라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긴 했다. 그래서 정식이 된다면 출석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정말 똑똑한 친구 아닙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옛날처럼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똘똘한 이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똑똑한 선수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협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정식으로 인정받은 조사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안세영 선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식 절차가 되면 그때 출석하겠다. 그리고 최소 4주 정도 무릎과 발목 부상에 대해 재활에 집중하고 있고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시합에 임하겠다.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선수 치료 프로토콜이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강하게 말하긴 했지만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배드민턴의 대표팀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안세영 선수와 통화 내내 얘기만 들어줬을 뿐인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이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듣고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정 의원은요, 역할을 정말 다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선수의 소신 발언이 자꾸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의 뭐 개인 후원, 뭐 광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자꾸 뭐 안세영 선수가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때문이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이 소신 발언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고 배드민턴 협회와 나아가 대한체육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다. 자, 후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제는요.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일명 몰빵 후원이죠. 한 후원사에서 전부 다 후원금을 올인해서 받는 이 형태의 이 달콤한 맛을 한번 보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는 배드민턴 스타였던 이용대 선수가 이런 후원 계약에 불만을 품고 대표팀을 은퇴한 시점부터 깊은 논의를 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에 대한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이용대 선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되짚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대 선수도 엄밀히 따지면 배드민턴 협회의 이 후원 계약과 관련하여 굉장한 손해를 본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협회는 어린 시절 선수들이 협회 후원의 혜택을 누렸으니 나중에 스타가 되어서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라는 대의 명분에 갇혀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배드민턴인 만큼 나의 배드민턴도 선수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간과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대표로서 뛰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의 이 성적, 자신의 후원사에서 전부 다 후원되고 있는 형태의 계약이 제2의 안세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땐 선수들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개인 후원의 자유가 더 많은 배드민턴 스타의 탄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 아무리 1등해도 안세영 누나 봐, 안세영 언니 봐. 결국 돈 많이 못 벌고 부상관리는커녕 개인 후원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누가 배드민턴 선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인 후원에 대한 계약 부분만큼은 꼭 해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번 훈련에 국고 24억 원을 쓴 배드민턴 협회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비효율 쪽이다. 파리올림픽 금메달 종목 5곳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니 배드민턴 협회의 보조금 액수가 최다치였다라고 합니다. 비중도 50%를 넘었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배드민턴 협회의 국고 보조금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궁, 태권도, 펜싱. 근데 그 많은 종목 단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보조금의 비중도 전체 수익의 50%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협회 측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금메달 수성 종목인 배드민턴, 양궁, 사격, 태권도, 펜싱 등 5개 협회의 22년도부터 23년 감사 보고서를 이 재무 현황을 통해 살펴봤는데 이 감사 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국세청 공시자료보다도 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지금 순서대로 나열하면 태권도 협회가 51억 원, 펜싱이 39억 원, 사격이 34억 원, 양궁이
26억 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양궁이 금메달 최다 개수 5개를 땄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종목에서 안세영 선수만이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궁협회보다도 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이 배드민턴 협회 형태를 놓고 본다면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총수익, 협회가 벌어들이는 총수익에서 배드민턴 협회는요, 절반 이상이 바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대요. 다른 협회들은 다양한 형태로 뭐 국민 스포츠로 하든 뭐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 수익이 51.3%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체 스포츠 단체를 놓고 봐도 배드민턴 협회의 보조금에 의지하는 부분은 너무나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배드민턴이 생활 스포츠로 저변이 넓고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와 진행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그럼 잘 나야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2년도 보조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 중에 배드민턴 협회를 포함한 8곳의 보조금 비중이 50%를 넘었는데 바꿔 말하면 재정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조건이 바로 공시 투명성이라고 해요. 배드민턴 협회의 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 훈련비에 대한 교부액만 26억 원입니다. 48억이 배정된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해요. 조사 대상인 5개 단체의 훈련비 보조금과 비교해도 단연 1위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훈련비 보조금 26억 원 중 실제 24억 원을 집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말한 걸 보면 이상합니다. 24억 원이 집행된 훈련의 비효율성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실망했다.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안세영 선수는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 중 무릎 인대가 끊어지기도 했죠. 재활까지 4주가 걸렸고 조직재생 주사 치료 처치를 받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24억 원은 도대체 이 김태규 협회장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요넥스의 후원까지 유치했지만 여전히 공시는 깜깜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보고서상의 기타 항목에 배정된 보조금 48억 원의 용처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말한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 이 김태규 협회장 논의 강조드렸지만 구속 위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48억 원과 26억 원을 합하면 이거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7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7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사용처도 투명하지 못한 배드민턴 협회장의 입장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 그리고 문체부의 시정명령, 그야말로 힘을 잔뜩 충전한 안세영이다. 배드민턴 협회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들의 악수를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이 입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안세영 선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안세영 선수의 어머님 되시거든요. 이게 안세영 선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큰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태인 만큼 이번 안세영 선수의 문제는요, 분명히 9월 달 안에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번 사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슬슬 여론적인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론적인 움직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때까지는 안세영 선수에게 많은 부분이 좀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좀 올인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슬슬 언론의 반대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은 강호석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장, 말 그대로 이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장입니다.
그 의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회장이 안세영, 이건 협회와 대화가 필요하다. 회복 시스템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BBS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스쿼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역임하고 있고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이 강호석 회장.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건너뛴다 라고 본다 하더라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나 좀 살펴봤더니 안세영 선수하고 저하고는 작년에 선수촌에서 자신은 지도자 대표, 안세영 선수는 선수 대표로 오셨을 때 선서도 했었다. 사실은 안세영 선수를 잘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거의 시합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펜싱처럼 잘 볼 수가 없다. 그냥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던 선수인데 이번에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됐다. 그 발언들을 보면서 안세영 선수 본인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같이 함께했던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함께 왔었던 우리 지도자분들,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세영 선수가 했었던 그 이야기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며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이 사건에서 사건이라기보단 이 일에서 보게 된다면 선수가 다쳐선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또 그 반대로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지도자분들도 사실은 다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세영 선수의 부상 관리 관련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가 훈련을 하는 시스템은 좋지만 회복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커버리 시스템이 따로 있다. 선수촌 안에 저도 계속하여 정부라든지 토론회를 가게 되면 이런 리커버리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한체육회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다 보니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면 다음날 또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회복을 잘 해야만 한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 바로 이런 선수들의 회복 시스템에 있지 않았을까. 또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불합리한 관행을 이야기했었다. 진상조사위까지 열었는데 참석되지 않았다. 결국 협회와 선수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여지지 않냐라는 질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가 일단 협회하고 만나야 한다. 어떤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든 협회가 만약 개선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장미란 차관을 만나는 것도 좋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을 해야 한다. 협회와 만나야 한다. 더불어서 개인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호석 회장은요. 우리 펜싱이라던가 여러 종목을 보면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는 종목들이 있다. 결국 이 선수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배드민턴은 스폰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회마다 육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조항이 달랐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논란이 아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이 100년 동안의 잔잔함 속에 사회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이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 회장답게 이 협회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도 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 후원의 문제점이 있다. 배드민턴 협회의 몰빵 스폰서십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규정적인 부분 이외에도 협회의 스폰서십 구조는
안세영 독립의 또 다른 걸림이 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일본 요넥스로부터 연간 30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고 있다. 대표 선수가 요넥스의 유니폼, 라켓, 운동화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다. 요넥스가 많은 후원금을 내놓는 이유가 한국은 배드민턴 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몇몇 스타 선수들의 광고 효과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 협회는 간판 선수가 개인용품 후원을 받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요넥스의 후원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독립을 원하는 간판 선수가 개인팀을 꾸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테니스나 골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배드민턴 대회의 상금만으로는 개인팀을 제대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개인 스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릎 부상 중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높은 시드 배정을 받기 위해 대회 출전을 강행했던 안세영 선수. 이때까지 받은 상금 금액 작년만 해도 9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테니스 우승 상금은 30억이라고 합니다. 30억. 산업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협회가 선정한 요넥스의 유니폼을 입고 운동화, 라켓은 개인이 후원을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일본 배드민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배드민턴 협회가 이렇게 협회의 후원과 개인 후원을 나눠놓은 근본적 이유가 운동화, 라켓의 경우 개인별로 선택하는 것이 경기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운동화만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 운동화와 라켓이 맞지 않으면 이거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구화를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그런 바램조차 협회에는 묵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폭로 입을 열 수밖에 없었죠. 요번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안세영 선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약 기간의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선수촌 생활과 비롯하여 선수 계약 기간과 스폰서 요넥스 운동화 관련 불만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해요.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요넥스 운동화의 필수 착용에 대한 것을 좀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 기간 완화까지 배드민턴 실업연맹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 문체위는요, 안세영 선수의 증언을 반영하여 연맹 측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계약 기간이 문제점이 큰 것은 결국 안세영 선수가 선수 생활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연봉도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죠. 대졸 선수는 5년 동안 계약해야 하죠. 고졸 선수는 7년 동안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거 이러면 나이 다 들어가지고 국가대표 나와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이거 경기력이 따라오겠습니까? 문체위의 관계자는 안 선수 본인이 경기 이후의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이렇게 이슈가 커질지 몰랐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국회 문체위는 9월 초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인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안세영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또 등장했을 때 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집중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도 현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윤석열 대통령의 불합리한 체육계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과연 스스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서 훈련 환경, 낡은 관행 전부 다 혁신시키겠다. 234명 전원에게 국민 메달을 수여하면서 악수까지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뭐 현직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대통령에게까지 이번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
전부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지금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배드민턴 협회장의 김택규 협회장.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모두 참석한 이 중요한 자리에 김택규 협회장 본인만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명 더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김학균 감독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사람만이 현장에 오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귀국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각각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택규 협회장과 배드민턴 총감독인 김학균 감독은요. 불화가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불화는 없지만 문제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화가 없다, 당당하다라고 말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관계자 2명만이 쏙 빠진 채 이 많은 관계자들이 다 현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선수들도 나왔고요. 다른 협회의 관계자들 전부 다 왔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민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정작 소신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왔어도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저 발언에 아마 뭔가 찔리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였죠. 불합리하지 않은 정말 선수가 부상과 선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나는 배드민턴을 정말 하고 싶다. 배드민턴을 정말 오래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와 먼저 악수까지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이번 사태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함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자, 이날 당일날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행사의 취지가 정말 고생을 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그 가족 등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협회장과 총감독이 오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개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일체 없는 상태로 참석하지 않았다.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총 270명 중에 저 두 사람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러분 덕분에 파리올림픽의 기간이 행복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번에 역대급 미모를 자랑하거든요. 이 유명한 펜싱 팀 아닙니까? 와, 엄청나게 잘생긴 펜싱 남성팀, 뭐 양궁팀, 사실 사격팀, 요즘 MZ세대의 이 올림픽 선수단은요, 다 이렇게 키가 모델처럼 크고 외모가 화려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언급한 게 바로 안세영 선수였어요. 특히나 매 세트마다 안세영 선수에게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상에 대한 부분까지 현직 대통령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청년들의 가치관과 문화,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현장에 만약 배드민턴 협회장과 총감독이 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덜덜덜덜
떨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작 안세영 선수와 부모님은요, 정말 해맑고 활기찬 모습으로 현장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뭔가 죄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발 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준비한 만찬 자리입니다.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어차피 본인들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이 축하받을 주인공들을 위해서라도 왔어야 하는 건데 이 두 사람만이 오지 않았다. 야,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 더불어서 장미란 차관과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세영 선수의 가족들의 입장을 보면요. 왜 안세영 선수가 직접 요청을 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서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 뭐 경상도가 전라도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안세영 선수의 고향이 뭐 어디여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상도 출신의 선수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전라도 출신, 강원도, 충청북도, 대한민국 어떤 선수든 당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이 안세영 선수가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강조한 부분은 이거예요.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야당 의원들과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직접 요청하여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이 협회 측에서 사실 당연한 건데 참 이 당연한 거를 요구하는 안세영 선수의 입장도 참 깝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 다였다란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날 만찬 현장에서 셀피 요청 세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흔쾌히 응했고 안세영 선수는 모처럼 웃었다고 해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재활센터에서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외친 구테타파 혁신추구 이 메시지에 대통령이 부응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또 안세영 선수에 대한 칭찬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돌았고 온전히 축하받지 못했던 안세영 선수가 오로지 이 만찬에서 축하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신라호텔 1층 로비에서는요, 투숙객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올림픽 선수단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안세영 선수라고 크게 외치면서 반겨줬고 수줍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체육 관계자나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이렇게 악수 요청을 하고 셀카 촬영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원의 말을 듣자 고개를 숙여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소신 발언을 했고 당찬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가 왜 만찬 현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환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단 만찬 행사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대답이냐? 안세영 선수에게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가 협회와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냐라고 하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김태규 협회장은 2021년도 자신이 부임했을 때도 국가대표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배드민턴 협회가 지적받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실력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위원회의 점수로서 선발되는 퍼센테이지를 증가시키는 안이 수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 국가대표 선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세영 선수와 함께 등장한 어머니도 정말 답답함을 토로했고 아버지도 답답함을 토로한 와중입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실상은 안세영 선수가 시합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요번 만찬에서는요,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김태규 협회장,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기소, 구속 위기까지 굉장히 턱 밑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찬회에 왜 오지 못했겠습니까? 심지어 잘 생각해보면 요번에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할 때도 임원진들, 협회장을 비롯하여 기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채 먼저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맞닥뜨린 취재진들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불화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의 폭로, 회임이 아니죠, 배임, 횡령, 지금 손가락에 꼽아도 3개 이상 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풍전등화가 따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 귀국 이후에 첫 공식 석상에 드러나는 첫 행사였기 때문에 이 같은 올림픽 선수단 사이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대다수 선수 입장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미 행사 시작 전까지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선 취재진을 피하여 이미 선수단들이 들어오기도 한참 전에 먼저 입장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면서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하여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접 디자인한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고 안세영 선수를 비롯하여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현장에서 말을 했느냐?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훑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정의선 회장과 함께 이 만찬의 자리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궁협회가 또 최고의 성적을 냈고 또 현대차 그룹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수단 만찬에서 대통령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대목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미 다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이 많다. 특히 양궁도 어마무시한 기록을 내었다. 선수들을 향해 정말 행복했다.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일일이 격려를 하면서 뭐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메달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감사 메달 수여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